870만 명 소득 절벽에 허덕이는 이들의 끔찍한 결말. 1. 공감의 서론. 소득이 사라진 그날부터 세상도 달라졌다. 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통의 문자처럼 간단한 사실이지만 삶 전체를 흔드는 그 문장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군가는 50대에 구조조정을 당하고 누군가는 정년퇴직 후 생각보다 적은 연금액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낭떠러지에 서게 됩니다. 소득 절벽이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그 절벽 아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약 87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직장을 떠났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자녀의 학비, 부모의 병원비, 본인의 주거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낀 세대들은 이 소득 절벽 앞에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소득 절벽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조명하고 이어서 경제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2. 정보성 에세이. 김상호 씨의 이야기. 57세에 마주한 절벽. 김상호 가명 57세 씨는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월급은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자녀들도 대학을 다니며 큰 탈 없이 지냈습니다. 대출은 일부 있었지만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23년 말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김 씨도 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퇴직 후 2개월 동안은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35만 원으로 뛰었고 큰아들의 등록금 45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식비, 관리비, 차량 유지비까지 합하면 매달 최소 250만 원이 필요했지만 정기적인 수입은 없었습니다.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도 예상 수령액은 월 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급히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허리 디스크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 배달 업무까지 해봤지만 고정 수입은커녕 건강만 상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단기직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만 도태된 것 같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워요.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70만 명 중 다수는 퇴직 후의 생활을 막연히 생각하며 준비하지 못합니다. 김 씨처럼 퇴직 후 5년은 가장 위험한 기간입니다. 자산은 줄고 소득은 없으며 병원비는 늘어나고 자녀의 독립은 늦어집니다.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넘기지 못하면 노후 파산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전문가 칼럼. 소득 절벽을 넘는 단 3가지 전략. 전문가들은 퇴직 후 10년, 특히 그중 첫 5년을 위험 구간 리스크 존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노후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상호 씨처럼 소득 절벽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략 1. 퇴직 전 3년 지출 줄이기 훈련. 퇴직을 앞둔 시점부터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보는 사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미리 경험하며 삶의 구조를 재편하는 겁니다. 외식비와 차량 유지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독립을 요청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차량 보험 등 자동 결제 항목을 전수 점검합니다. 월 250만 원 체제로 살아보며 연습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퇴직 후에도 충격 없이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퇴직금 전액을 쓰지 마라. 현금 흐름 설계가 먼저다. 퇴직금은 단기간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턱대고 빚을 갚거나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쓰면 이후 몇 년간의 생존 기반이 사라집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는 CMA 계좌나 예금 등 유동성 높은 상품에 보관합니다. 나머지는 월 10만 20만 원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상품에 분산 투자합니다. 예 즉시연금, 배당 ETF, 리츠 REITs, 임대소득. 원금 보존이 아닌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략 3. 퇴직 5년 전부터 은퇴 일자리 준비하기. 지금까지의 직장 경력이 은퇴 후 일자리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50대부터는 기존 직무가 아닌 생활형 일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중장년 재취업 교육 등을 활용해 전환을 시도합니다. 대면 서비스직, 지역 밀착형 업종의 마을관리소,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눈높이를 낮춥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네트워크 구축용으로 활용합니다. 단 100만 원이라도 고정 수입이 생기면 절벽이 아닌 경사면으로 내려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득이 끊기면 무기력해지고 연결이 끊기면 고립됩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4. 마무리, 절벽을 계단으로 만드는 선택. 87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숫자 뒤에는 수많은 김상호 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운이 나빴다는 말로 위로받기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을 절벽이 아닌 계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방향을 틀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퇴직금 운용 계획을 다시 짜고 생활형 일자리를 모색하세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